지난 시간 우리 꺾은선 그래프를 배웠죠. 이번 시간은 꺾은선 그래프를 학습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의 개념들을 떠올려 보면서 서술형 문제와 단원 확인평가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술형 첫 번째 문제예요. 꺾은선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. 제목을 보세요. 은지의 체온을 조사하였군요. 그런데 질문을 보니까 4시 30분의 체온은 몇 도라고 예상할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문제에 예상을 하시오 라는 말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요. 우리가 실제로 재어보지는 않았으나 그 중간의 값을 예상하여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. 오후 2시, 3시, 4시, 5시, 6시, 7시 이렇게 은지의 체온을 조사하였군요.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4시 30분에는요. 그 체온을 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렇지만 꺾은선 그래프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은 그래프잖아요. 따라서 중간 값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. 이런 경우는 오후 4시와 5시의 중간 값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예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요.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어서 이 눈금이 얼마를 나타내 주는가라는 것을 읽어주어도 좋고요. 아니면 오후 4시의 체온과 오후 5시의 체온을 각각 읽은 후 그 값의 중간 값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살펴두고요. 그럼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여러분께 알려줄게요. 이런 방법을 썼어요. 4시와 5시 각각의 체온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? 자, 이때 이 4시를 보세요. 그랬더니 여기 세로 눈금 5칸이 0.5도, 그렇다면 세로 눈금 한 칸은 얼마를 나타낼까요? 바로 0.1도를 나타내겠죠. 그러다 보니까 4시는 37에서 한 칸 더 올라간 곳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. 따라서 37.1도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5시를 한번 읽어볼까요? 그랬더니 이건 37.5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4시 30분의 체온은 37.1과 37.5의 중간 값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. 따라서 37.1도와 37.5도의 중간인, 그럼 중간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? 37.5에서 37.1을 빼면 0.4죠. 그럼 0.4의 반만큼이 0.2가 되는 거니까 37.1에다가 0.2를 더하여 37.3도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. 따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7.3도입니다 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꺾은선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면서 여러분이 또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두어야겠습니다. 또 다른 문제로 서술형을 만나보도록 할게요. 이 문제를 보면 2017년 참석자 수가 2013년보다 100명 증가하였다면 2017년의 참석자는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. 그럼 이런 경우는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고 2013년의 참석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수에다가 100만큼을 더하게 되면 바로 2017년의 참석자 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.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설계를 하세요. 그리고 그 설계한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풀이 과정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살펴볼게요. 세로 눈금 5칸이 50명이라서 세로 눈금 한 칸은 10명을 나타내겠죠.
4입니다. 그렇다면 2013년의 참석자는요. 400에서 세로는 꿈 한 칸 더 올라간 곳에 점이 찍혀 있죠. 따라서 410명입니다. 그렇다면 2017년의 참석자는 410보다 100명 더 많다. 그러니까 100을 더해서 510명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문제의 답은 510명이에요. 이렇게 표현해서 해결하도록 할게요.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. 그런데 세로는 꿈 한 칸의 크기도 알아야 하고 그 자료의 값을 읽을 수 있어야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라는 거죠. 설계를 잘했으니까 풀이 과정도 이렇게 적어 나타내 볼 수 있을 거예요. 이어서 만나볼 서술형 문제인데요. 역시 꺾은 선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. 꺾은 선 그래프의 세로는 꿈 한 칸을 5권으로 하여 다시 그리면 5월과 6월의 책은 몇 칸 차이가 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그 많은 방법 중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. 세로는 꿈 한 칸의 크기는요. 세로는 꿈 5칸이 50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로는 꿈 한 칸은 여기선 10권을 나타낸단 말입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5월과 6월의 책의 수의 차가 몇 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. 그랬더니 5월과 같은 경우에는요. 140권이고요. 그 다음에 6월은 어때요? 50에서 3칸 더 올라갔으니까 80권이죠. 그럼 그 수의 차를 생각해 보면 바로 60권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세로는 꿈 한 칸을 5권으로 하여 다시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60권을 5로 나눴을 때 바로 1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. 이것이 다시 그렸을 때 칸수의 차가 된다라는 거죠. 이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. 그럼 이제 다 해결은 됐고요. 설명한 대로 우리가 풀이를 써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겠죠. 풀이는 이 아래쪽에 써서 나타내 볼게요. 풀이 과정, 예를 들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먼저 5월의 책은 우리가 확인한 것으로는 140권, 그 다음에 6월의 책은 몇 권인가요? 80권이므로 60권 차이가 납니다. 이렇게 써주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따라서 얘기를 더 붙여주는 거죠. 세로 눈금 한 칸을 5권으로 하여 다시 그리면 이제 몇 칸 차이가 난다? 60을 5로 나누어 12칸 차이가 납니다. 이렇게 그 풀이 과정을 써주고요. 문제의 답을 표현하여 12칸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.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 해결하여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. 대표적인 문제풀이의 방법을 알려줬으니 여러분이 직접 써보세요. 이번엔 단원 확인평가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. 주어진 문제를 보면 민정이가 키우는 고양이의 몸 길이를 나타낸 두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. 물음에 답하세요. 자,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 가와 나가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가와 나는요, 모두 민정이가 키우는 고양이의 몸 길이를 조사하여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란 말이죠. 그런데 참 이상하다. 같은 자료인데 꺾은 선 그래프가 서로 다르게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? 확인해 보면 가와 같은 경우는 물결선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경우는 물결선을 사용했거든요. 그러면 이 물결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?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. 가와 같은 경우 보세요. 이 아래에 필요 없는 칸들이 많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것을
줄여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함으로 인하여 그 변화하는 모습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두 그래프 중에서 그 변화하는 모양이 더 뚜렷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만나볼게요. 가와 나 그래프의 눈금 한 칸은 몇 센티미터 차이가 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눈금 한 칸이 차이가 난다. 그럼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? 마찬가지 같은 이유예요. 나와 같은 경우는 물결선을 사용해서 나타내 주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내 볼게요. 먼저 가 그래프는 10cm를 몇 칸으로 나누었으므로 그러면 가를 보자고요. 여기에서 10cm라고 하는 건 이마만큼이죠. 그런데 세로 눈금 5칸을 10cm로 표현했어요. 따라서 10cm를 5칸으로 나누었으므로 세로 눈금 한 칸은 그렇다면 이럴 때 2cm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. 이제 가는 해결이 됐으니까 나의 경우를 확인해 볼게요. 나 그래프는 1cm를 여기서 1cm라고 하는 건 바로 이만큼을 말해주는 거죠. 자, 그 1cm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5칸으로 나누었으므로 세로 눈금 한 칸은 0.2cm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렇다면 가와 나에서 세로 눈금 한 칸이 각각 몇 센티미터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겠죠?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. 가와 나 그래프의 세로 눈금 한 칸은 2cm에서 0.2cm를 빼니까 1.8cm 차이가 난다. 따라서 문제의 답은 1.8cm입니다 라고 표현하기. 자, 이렇게 하니까 서술형 문제가 해결이 되었네요. 이렇게 물결선을 사용하지 않았다, 물결선을 사용했다, 이거에 따라서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문제 도전해 봅니다. 여기에 보니까 표가 주어져 있네요. 운동장의 온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.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볼게요. 각각의 요일별 온도를 보았더니 그 온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수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 어떤 수가 가장 작은 수일까? 17.5가 가장 작은 수이고요. 제일 큰 수는 19.2예요. 따라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한다. 이럴 때 17.5도부터 19.2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. 자, 우선 질문을 만나볼게요. 세로 눈금 한 칸을 몇 도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았습니다. 사실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딱 얼마로 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어요. 조사한 자료를 보고요. 본인이 생각하기에 알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야 하는 건데요.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1로 할 수도 있고 2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5로도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다시 한번 표를 볼게요. 이 표를 보면 이 온도가 어때요? 소수 한 자리 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 수를 조사하여 나타내 주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. 보통의 경우 세로 눈금 한 칸을 0.1도로 나타냅니다. 0.5도로 나타내면 안 되나요? 그런데 이런 경우 보세요. 18.3도, 19.2도 이와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0.5도를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로 하면 이런 자료의 값들을 나타내기가 불편하겠죠. 따라서 이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은 0.1도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. 따라서 문제의 답 1번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해결되었어요.
또 다른 질문도 만나볼까요? 이번에는 현진이의 체온을 조사하여 나타내 주었네요. 현진이가 열이 나서 체온을 잰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. 물음에 답하세요. 일단 이 표도요, 우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체온을 조사했답니다. 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36.5도라는 체온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 값이 주어지겠는데요. 확인해 보았더니 여기서 가장 작은 수는 37.4이고요. 가장 큰 수는 38.7입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37.4도부터 38.7도까지는 반드시 꺾은선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. 그러면 분석은 했으니까 어떤 질문이 있는지 볼게요. 질문, 자, 확인해 볼까요? 체온이 변화하는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으려면 물결선을 어디에 넣으면 좋은지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. 물결선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세로 눈금에서 중요한 것은요, 항상 0에서 어떤 수 사이를 줄여서 표현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럼 아까 제일 작은 수가 뭐라고 했나요? 37.4라고 얘기를 했죠. 그렇다면 주어진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 중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? 0에서부터 어떤 수 사이를 줄인다라고 했으니까요. 여기에 기역과 리을은 알맞지 않아요. 그럼 니은이 알맞은 걸까요? 0도와 38도 사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? 37.4는 반드시 필요한 값입니다. 따라서 0도와 38도 사이를 줄일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디귿 0도와 37도 사이를 줄였을 때 바로 37.4도라는 값을 물결선 위쪽에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. 따라서 물결선은요, 바로 이 디귿에 넣으면 좋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. 물결선을 넣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결선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, 이 표에서 자료의 값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해요. 자, 그리고 보통 0에서 37.4도 사이를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,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0에서 37 사이를 줄이겠다. 그러면 세로 눈금의 칸수가 물결선 위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어지겠죠? 이런 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. 문제 해결됐네요. 자, 또 다른 문제도 함께 볼게요. 이 문제를 보면 어느 제과점의 팥빙수 판매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. 물음에 답하세요. 우리 한번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그게 뭐냐면요. 팥빙수는 언제 많이 팔릴까요? 겨울에 많이 팔릴까요? 여름에 많이 팔릴까요?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 되면 팥빙수가 더 많이 팔리겠죠. 자, 이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. 팥빙수 판매량을 보니까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 확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럼 왜 그랬을까요? 자, 조사한 그 달을 한번 보세요. 5월에 조사를 했고 7월에 조사를 했죠. 그래요. 날씨가 점점 더워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판매량이 확 늘어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옵니다. 어때요? 그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았을 때, 아, 그래서 7월에 그 판매량이 가장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. 자, 그 다음 여기서 우린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? 세로 눈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로 눈금 5칸이 100개를 나타내 주고 있군요. 그러니까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? 100을 이렇게 5로 나누니까 20개. 세로 눈금 요 한 칸의 크기가 바로 20개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.
그럼 이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1월의 판매량은 60개, 3월은 80개, 이와 같이 그 자료의 값들을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분석을 했으니까요. 이에 관련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팥빙수 판매량을 가장 잘 예상한 사람을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미정이를 볼까요? 4월의 팥빙수 판매량은 4월은 조사하지 않았으나 그 중간값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중간에 선을 긋고 이렇게 그 눈금이 얼마를 나타내 주는지 살펴보면 되겠죠. 세로 눈금 한 칸이 20개라고 했으니까 그 판매량은 100개라고 예상한다. 그거보단 120개라고 예상할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알맞겠습니다. 그 다음 우진이를 볼게요. 8월의 팥빙수 판매량은 그럼 8월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조사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 자료의 값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판매량은 340개보다는 300개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서원이를 살펴볼게요. 10월의 팥빙수 판매량을 생각해 볼까요?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좀 써볼게요. 9월의 판매량을 생각해 봅시다. 그랬더니 200에서 세로 눈금 2칸 더 올라가서 240, 11호는 어때요? 하나, 둘, 셋, 4칸 올라간 곳에 점이 찍혀 있으니 80. 그렇다면 10월의 팥빙수 판매량, 이건 우리가 실제로 재어본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중간의 값으로 예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중간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걸까요? 앞서서는 선을 그려서 그 중간 값을 생각해 보았죠. 이번에는요, 240과 80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랬더니 이 값이 320이 되는 거죠? 320을 딱 반으로 나눠주세요. 그럼 320은 160과 160을 더했을 때 바로 320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니까요. 320의 반만큼은 160이 될 거란 말입니다. 따라서 그 판매량을 160개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따라서 그 판매량을 가장 잘 예상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에는 서원입니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실 그 중간값을 예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240과 80의 그 사이에 있는 값으로 예상을 해주면 되는데요. 지금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예상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기 때문에 두 자료의 값에 중간값으로 딱 표현을 한 서원이가 가장 잘 어림하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랍니다. 이처럼 꺾은 선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. 꺾은 선 그래프에서 선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것, 그 선분의 기운 것을 보고 늘어난다, 변화 없다, 줄어든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.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점들을 이을 때는 차례로 이어주세요. 그리고 점과 점 사이는 선분으로 이어줍니다. 물결선을 이용하여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.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놓아야 할지 정해주고요. 물결선을 그려 나타내세요. 조사한 자료를 점으로 찍어 표현하고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준 후 제목을 써줍니다. 꺾은 선 그래프 이제 모두 잘 이해가 되었나요?